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지방시대, 지지시대 진행을 맡은 정근입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이 이제 현장에서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부산을 넘어 국가 최대 현안이기도 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신 분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이신 이준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연구 모임의 네, 연구위원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모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시의원이 총 47명이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시의원이 47명. 네, 47명인데 그 중에 9명이 이 가덕신공항에 대한 어떠한 의지와 또 철학이 담긴 9명이 연구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11명. 9명이요. 9명. 네네. 그 결성된 모임이 이제 가덕신공항 연구 모임입니다. 연구 모임. 네. 이 대표는 강서구, 이곳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강서구 송현준 시의원이 대표 의원이고요. 저는 뭐 간사 역을 하고 있긴 한데, 예, 뭐 9명에서 열심히 뭐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준호 의원님은 박사시죠 현재? 네, 박사 부산대? 학위, 네,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박사는 연구 모임에 다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네, 한때 그 전공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물론 부산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네. 2025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2020 올해 4년도니까 2029년도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공기가 너무 짧다라는 우려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를 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공항급의 이런 큰 200만 평 이상의 부지를 개발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 공항들이랑 좀 다르게 저희가 건설 기술이 굉장히 진보했거든요. 그렇죠. 매립 기술도 엄청나게 진보했기 맞아요.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왜 29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2030 월드 엑스포를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9년까지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었다. 그래서 뭐 엑스포가 좌초됐지만 우리가 목표로 잡은 공항은 우리가 끝까지 해내고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민들도 5년을 당겨서 5년 만에 완공한다. 무리수라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이준호 시의원님께서는 가능하다 보시네요, 그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공항을 지어본 게 아주 오래됐거든요. 예.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에 이제 개항이 됐으니까 사실 20여 년 동안 저희가 건설 기술을 선보이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뭐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영남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이 수건 사업이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김해공항이 밤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제공항으로서 굉장히 그 약점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덕 신공항이 2029년도 말 완공, 2030년부터 가동한다 그 말이다, 그죠? 2029년 12월에 개항을 하는 게 목적이고 30년에 준공을 하겠죠. 30년부터 이제 우리가 유럽에 가려고 하면 가덕도 신공항에서 갈 수 있다, 직항으로 그죠?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 부산 사람들이 꿈과 희망이 이제 성공하겠네, 그죠? 예, 인천으로 가지 않고 부산에서 바로. 네. 인천 가려면 참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인천에서 또 내려서 또 김포공항 가서 맞습니다. 또 예. 부산, 대구. 네. 지금은 지방시대고 지금도 수도권 서울시대인데 지금은 지방시대가 이제 지방시대 열리는 관문이 가덕도 신공항이 영남 지역이 되겠네,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의원님 이 뒤에 보면은 뭐 노란 플랜카드에 아주 네.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부착이 되고 뒤에는 바다가 이곳이 매립된다는 말씀이죠? 네, 이제 201만 평이 총 개발이 됩니다. 201만 공항 평. 부지가 201만 평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규모고 핵심이 여기 이제 대항이죠. 대항 마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대항마을인가요? 네. 이제 여기 주민분들 저기 대항 전망대가 저기 있네, 그죠? 네, 여기 이곳이 대항 전망대네요. 맞습니다. 여기 주민분들께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으세요. 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주를 할 수 있는 이주 비용, 주거 비용도 지원해 달라는 거고, 또 여기 다시 대학마을까지 이주한 곳에서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을 또 만들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내걸고 플랜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운항을 해야 되니까 네. 이 가덕도에 있는 원래 그 주민들은 이주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어떻습니까? 이 공사 매립 부지에 포함되는 분들은 뭐 필수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 소음 문제에 해당되는 좀 섹터가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뭐 개인의 선택권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재산권을 보상해달라 이렇게 뭐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상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이주를 관급공사로 인해서 이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을 충분히 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또 너무 과한 그런 보상을 물론 요구하고 있으시지는 않지만 그런 요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봅니다. 이 뒤로 보면은 바다가 보이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산도 다 깎으면 농사 짓는 분도 다 그냥 네. 이제 자기 사업권이 다 없어지는데 네, 그렇죠. 그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뭐 충분한 보상이 돼야겠지만 또 관에서는 사실은 어떠한 그 규칙들이 있거든요. 예. 또 그 규칙들을 너무 벗어난 범위의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국토부랑 우리 시민들을 부산시가 좀 잘 중재하면 좋겠다라고 중재해서. 생각합니다. 예. 지역 주민들도 우리 부산시와 잘 협력해서 무리한 요구보다는 적절한 협력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준호 의원님께서는 또 환경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네. 이 환경 파괴가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네. 이 산이 다 없어지고 바다가 다 메어진다면 맞습니다. 이 네. 뒤가 다 없어지는데 그런 문제의 위험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보적인 어떠한 기술의 발전, 여객과 물류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환경을 내려놓아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매립이라는 것은 정말 자연의 최절정체인 바다를 그대로 그냥 이 공업화된 기술로 그냥 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생명적 손실, 환경적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적 손실이 너무 아쉽지만 좀 도시의 진보를 위해서는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환경이 이 손실이 있는 만큼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또 추가적인 사업들도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께서 좀 많은 재정 지원을 하셔서 시의회에서 또 정부와 함께 네, 그렇게 환경 하겠습니다. 부분이 네. 손실되는 만큼 또 새로운 좋은 환경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네. 한 번 더 부탁을 예.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덕 신공항이 영남권,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주민들 모두의 수군 희망 사업. 네. 예. 근데 왜 필요하십니까? 부산은 김포, 서울은 김포, 그다음에 영종도, 부산은 김해공항.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공항이 여객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류의 기능도 있어요. 이제 뭐 식품이라든지 유통기간이 짧은 이 식품들은 사실은 배로 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근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군사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24시간 이 운항이 불가능한 그런 입지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김해공항은 네, 김해 공군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공군을 이전하면 안 됩니까? 진주로. 이 그 공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사적 전략이라는 것은 또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서 군부대들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보적 측면이 사실은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안보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군부대로 옮기는 것은 좀 힘들다. 군부대 이전하는 것보다는 공항을 가덕도 이전하는 것이 더 국가적으로 안전하다. 안보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안보, 예.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싱가포르의 우리 창의공항이나 홍콩의 챈라코 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위용을 느낍니다. 공항 자체가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얼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산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는데 공항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 부산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항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도 직접 의사로서 느끼고 있는데요. 어로 관광을 부산에 오고 싶어 하는데 네, 일단은 비행기는 서울에 내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에 안 오는 겁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 네. 면을 봐서는 부산, 경남, 영남권 지역에
국제 허브 도시 네. 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네, 걸 맞습니다. 인식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그래, 그렇다면 이런 정말 필요한 가덕 신공항에 부산 시민들이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데 그 가덕도 주민들은 찬성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분들이 많죠. 찬성하는 분들이 많지만 일부 주민들께서는 사실은 평생 살아왔던 터전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충분한 보상으로 마음을 좀 위로해드릴 필요는 있겠다라고 저는 그분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재산권을 보장하라, 생계 대책을 해달라 그런 대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죠? 네,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들의 신공항으로 부산에서 철도가 놓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철도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외곽 순환도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은 공항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산의 거점 어떠한 포인트들까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칭으로는 외곽 순환도로라고 해서 해운대를 거쳐서 오시리아까지 한 30분에서 4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순환선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순환선을 이제 가덕도까지 네. 연기를 시켜서 네. 부산 전체를 다 돌려서 다닐 수 있도록. 네, 검토를 그 하고 가덕도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네, 그죠? 그럼요. 이제 기본적으로 공항이라는 것이 이동의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그 핵심 시설까지 편하게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덕도 주민들도 이주하는 주민들이 물론 멀리 가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네. 가까이 계신 분들도 그 철도를 이용하거나 순환도로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 가덕도 주민들도 찬성을 해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다들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뭐 재산권의 상승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재산권 상승. 네, 그리고 또 이 지역 자체가 많이 개발이 될 거니까 사실은 뭐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야죠. 이곳이 대항마을인데 전망대인데 이곳에 사시는 기존의 원주민들도 계실 것이고 네. 또 이익을 위해서 또 이주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익을 노리고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또 대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뭐 모든 사람이 윤리적이고 상식적이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을 잘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입을 어느 시점에 했는지, 실거주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좀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원주민들은 수십 년 전부터 부모 시대부터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오신 분들이고 최근에 오신 분들하고 구분이 좀 필요하다. 어머니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잘 화합을 해서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덕 신공항이 우리 동남권에 생기면서 24시간 공항이 비행기가 뜬다면 그 기대 효과가 클 것 같는데. 그럼요. 24시간을 할 수 있으면 이 단순 산술로만 봐도 비행기가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옵션이 많아집니다. 제가 보통 때는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다른 공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24시간이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주변 상권 또한 달라집니다. 그렇죠. 24시간 공항이 아닌 곳의 주변에는 8시나 9시 되면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부산에 그러니까 김해공항 내리면은 네, 9시 내리면은 없습니다. 택시가 없어서 네, 힘들었거든요.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 소비가 안 그런데 되죠. 24시간 공항 같은 경우는 상권 또한 24시간 유지가 되는 거죠. 24시간. 네, 그래서 뭐 가령 뭐 숙박업소라든지 또 뭐 음주 가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소비도 굉장히 증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은 가덕 신공항이 2029년도 말에 완공이 된다면은 그 기대 효과는 엄청난 기대 효과가 이 이제 지역에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요. 가덕 신공항이 들어오는 데까지 필요한 돈이 13조 5천억이거든요. 13조. 5천억. 엄청난 예산이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몇 년 안에 그 투자 비용을 다 뽑을 수 있을지 저희가 추산을 못할 정도로 이 공항이 가져다주는 경제 창출 효과가 엄청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 영종도 공항이 생기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인천을 중국과 만들었죠. 네. 예, 인천을 만들고
인천이 부산을 지금 초월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예. 인천 영종도 공항인데, 맞습니다. 그럼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다시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역할이 될 수 있겠네, 그죠? 아무래도 지금은 국외를 나가려면은 대부분이 인천을 가서 가잖아요. 힘들어요. 그것이 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이 다시 인천을 다시 추월할 수 있는 이 발판이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가덕도 주민들도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잘 합해서 협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아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한민국 발전과 함께 동남권 지역 발전, 특히 부산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정말 필요한 이 시점에 순조로운 개항을 위해서 어떤 또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저희가 29년 12월이 개항이 목표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나 29년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도래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환경의 손상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좀 시일을 딜레이 하더라도 환경과 안전을 좀 담보로 하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면 좋겠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는 공항을 지을 수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에 또 환경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환경을 감독을 이준호 의원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 2월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주제로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강조했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이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죠?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호주 같은 경우를 보면요. 예.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가 아닌데도 시드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시드니라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곳이 시드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랜드마크의 중요성이 그렇게 뛰어나다, 중요하다. 우리 부산이 지금 사실은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정말 이 아시아권에서는 없는 규모와 수준의 공항이 들어오는 것은 이 부산을 정말 시드니와 같이 이 다른 외국인들이 수도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떠한 브랜드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봅니다. 큰 브랜드다. 브랜드 효과. 예. 그렇죠. 랜드마크죠. 예. 근데 이 가덕도가 부산 아닙니까? 부산이죠. 예. 근데 부산 신공항 안 하고 왜 가덕도 신공항을 말을 하죠? 이 외국에서 보면은 부산이란 네이밍을 알려야 될 건데. 일단 가덕에 있기 때문에 뭐 가덕 신공항이라는 뭐 주제가 붙은 것 같고 이게 뭐 가제가 될지 아니면은 본제가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가 정해진 건 아니네, 그죠? 네, 뭐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뭐 네이밍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이대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국토부에 이제 그 당시에 개항하기 직전에 정부와 또 이제 장관의 의중에 달려 있겠죠. 장관의 의중보다는 부산 시민들이 염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마 부산 시민의 의견을 요즘에는 뭐 공모를 통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 일반론에 아마 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항상 궁금한 것은 김해공항이 부산시인데 네. 옛날에 김해였고 네, 맞습니다. 예. 그 부산을 가야 되는데 왜 김해공항을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김해공항을 받아들이는데 또 젊은 분들은 왜 이름이 다르지? 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갔는데, 유럽에 갔는데 부산에 가고 싶은데 가덕도 신공항 하면은 가덕도가 부산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가덕도가 경남이 아니고 경북이 아닌데. 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말 자체에 사실은 약간의 부산과 연결시키는 부분. 이제 부산 신공항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 이 무슨 부산으로 이유입니까? 네이밍을 하면 부산에만 국한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 우리 시 도민들이 다 이용해야 되는 아주 메머드급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 시민을 위한 어떤 네이밍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실 국가 거점 시설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울경 메가시티도 해야 되고 또 뭐 가까운 시점에는 경남과 부산이 통합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부산으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네이밍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지지시대에 지방을 알리는 그 이름 브랜드 효과가 굉장한데 네. 가덕도를 알려서는 크게 저도 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계속 우리 핫한 이슈잖아요. 예. 뭐 부울경 뭐 공항이라든지 그렇죠.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거시적인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이밍을 한번 시민 공모를 통해서 국민 공모를 해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알리고 특히 부산시에 있으니까 부산을 국제도시로 만드는 그런 방면에 네. 한번 새로운 이름을 하면 좋겠다는 이준호 시 의원님 말씀이 계신데 정말 좋은 생각이 같고 한번 좀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네, 또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또 시 차원에서도 뭐 많은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 소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수도권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경제가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가덕도 신공항이 어떻게 보면 지방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방시대를 여는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워싱턴이 무너지면 뉴욕으로 버틸 수 있고 또 우스갯소리 농담인데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가 무너져도 오사카에서 버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런던이 무너져도 맨체스터가 있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북경이 무너져도 상해가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수도권이 무너지면 없다 이런 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농담에 정말 핵심적인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산이 더 강해져야 된다. 그렇죠. 네,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공공기관이 와야 됩니다. 공공기관.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에서 제동을 하면서 못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그렇습니까? 빨리 이 메머드급 기관들이 빨리 이전해 와야지 추가적인 인프라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진주시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무너져가던 도시에 LH 주택공사가 왔어요. 진주의 인구가 늘어나서 사천공항도 있는데 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진주고 출신이거든요. 네. 고향에 가면은 네.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 네. 그 LH라는 엄청 큰 기관이 파급력이 지금의 진주를 다시 복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또 이 산업은행이라는 아주 귀한 이 기관이 정말 다시 바람을 줄 것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연구 모임의 간사로서 연구위원 9명의 한 분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우리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또 아젠다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사실은 공항의 문제는 뭐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공항까지 어떻게 쉽게 접근하도록 만드느냐. 그리고 공항이 들어오면 주변 인프라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환경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우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지금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공항까지에 대한 이동 문제.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도록 대중교통이라든지 고속도로를 확보하는 문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너지가 필요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 그 부분의 역할을 정말 큰일 하고 계신데 이 가덕도 신공항이 성공리에 2029년도 말까지 완공을 한다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는데요.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보통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자연환경입니다. 뭐 해운대라든지 광안리라든지 이런 자연환경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랜드마크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에 살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 의회에서도 또 ONN 닥터 TV에서도 열심히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또 협력해서 잘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또 의원님이 정말 이 젊은 의원으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89년생이니까 이제 만 나이로 한국 나이로는 36이고요. 36. 만 나이로는 34입니다. 34. 네. 34세 시의원, 의원으로서 박사로서 앞으로 기대가 정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우님이 생각하는 지방시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방시대라는 것은 내가 지방에 산다고 해서 차별받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의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그래서 차별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지방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괜히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가면은 알게 모르게 이 거대의 도시에 가면은 주눅이 드는 거는 세계 시민 누구나 가능한데. 네. 그죠?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 지방에 사는 사람들 배려,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지방시대 이혼회도 만들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지방시대 이 프로를 통해서 지방시대의 사람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읽어서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50대 메가 허브공항으로 됩니까? 어떻습니까? 50대. 뭐 30위권 안에 진입을 해야죠. 30위권. 네. 인천공항과 비견할 정도 넘어서야죠. 넘어선다. 네. 또 인천이 없는 이 자연 경관이 저희는 더 뛰어나기 때문에 넘어설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네. 된다. 그래서 우리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주민들의 희망, 꿈,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24시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허브공항, 30대 공항을 바라보는 가덕도 신공항, 남북권 중추공항이 된 것이다. 그죠? 네, 뭐 부산의 자랑이고 영남권 우리 국민들의 또 아주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죠. 가덕도 신공항,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첫 단추를 이곳에서 시작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뒤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바다와 그리고 대항 전망대에서 오늘 이 시간 이준호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